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정보 탐구를 돕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정말 방대한데요.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SFT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최신 실적 분석, 그리고 곧 있을 실적 발표 예상치까지 정말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규모도 크고 사업 분야가 정말 다양해서 분석할 내용이 많죠. 특히 최근 AI하고 클라우드 분야에서 행보가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정말 빅5 테크 기업답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특히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혁신하도록 지원한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기술로 세상을 돕겠다는 사명감도 멋지고요. 물론 기업의 사명이나 문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상적인 가치들이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는 훌륭하지만요. 이걸 이루기 위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주요 사업부를 한번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네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그리고 모어 퍼서널 컴퓨팅.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링크드인, 다이나믹스 이런 게 포함되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 수가 3억 4,500만 명.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FY24 Q1 매출도 보니까 오피스 365 커머셜 덕분에 증가했더라고요. 정말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생산성 부문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죠.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코파일럿 같은 AI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당 매출, ARPO라고 하죠 이걸, 높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폭의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이나 가이네믹스 역시 각자 시장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요.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분야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애저가 핵심이죠. 자료 보니까 FY24 Q4 매출이 무려 20%나 증가했고 FY25 Q1에는 20% 증가. 특히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는 23% 성장했어요. AI 서비스 기여도가 12%포인트나 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AWS에 이어서 2위지만 격차를 정말 빠르게 좁히고 있고 2026년까지 30에서 35% 성장이 예상된다니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는데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특히 애저의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성장 동력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확장, 이게 엄청난 자본 지출, 그러니까 KPEX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마진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AI 용량 제약이나 인프라 투자 때문에 단기적으로 마진 압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 AWS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구글 클라우드나 다른 경쟁자들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죠. 30%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 비용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어 퍼스널 컴퓨팅 부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윈도우즈, 서페이스, 엑스박스, 빙 등이 포함되죠. FY24 Q1에는 이 부문 매출이 더서 부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FY24 Q4에는 게이밍 매출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덕분에 39%나 급증했습니다. 엑스박스 컨텐츠 및 서비스 매출은 무려 50%나 증가했고요.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검색 및 뉴스 광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정말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게이밍 부문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건 맞아요. 하지만 인수에 따른 통합 비용이라든지 또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그 FY 250원 실적을 보면 엑스박스 하드웨어 매출은 오히려 콘솔 판매량이 줄면서 29%나 감소했어요. 이게 게이밍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윈도우즈 OEM 매출은 FY 250 Q1에 2% 증가했지만 전체 디바이스 매출은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PC 시장 회복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시장 역시 구글이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어서 점유율 확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게이밍도 그렇고 PC 시장도 변동성이 있네요.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와, 재무 상태를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FY24 총 매출이 2,451억 달러, 순이익은 881억 달러, EPS도 11.80달러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 분기인 FY25 Q1 실적은 더 대단합니다. 매출 655억 달러로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246억 달러로 10.7% 증가, EPS는 3.30달러로 예상치였던 3.10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이 꾸준한 매출 성장, 높은 수익성, 다양한 시장에서의 선두 지위, 그리고 AI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심지어 배당까지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19년 연속 인상이라니. 주가도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고요.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도 높게 잡고 있던데요. 장기 투자에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 아닐까요? 네, 재무지표 자체만 보면 매우 훌륭하죠. 특히 FY25 Q1 실적이 시장 예상을 넘어선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FY25 Q월 순이익 증가율 10.7%죠. 이게 매출 증가율 16.0%보다는 낮습니다. 이건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투자 비용 증가 같은 걸로 수익성 증가 속도가 어쩌면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나 높은 목표 주가는 이미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치가 높게 형성된 만큼 향후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게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AI 관련 매출 성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곧 다가올 FY25 Q4 실적 발표. 이게 7월 30일 예정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총 매출 738억 달러, 그러니까 14% 성장하고 EPS는 3.35달러를 예상하고 있네요. 특히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은 20에서 22% 성장, 그중에서도 애저는 34에서 35%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성 부문도 11에서 12%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요. CEO가 AI 사업 연간 매출이 이미 13억 달러를 넘었고 2026년까지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있었고요. 이번 실적 발표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지 않을까요? 네, 예상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애저의 30%대 중반 성장률 전망은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높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AI 수요 인프라 투자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마진 압박 가능성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LSH 자료에는 FY25 Q2, 그러니까 회계연도 2분기죠. 이게 달력상으로는 2024년 4분기인데 이 실적이 이미 발표되었고 EPS 3.23달러, 매출 696억 3천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제공된 자료들 간의 시점 차이로 인한 혼동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확인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발표, 그러니까 7월 30일 예정인 FY25 Q4 실적 발표에서 제시될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클라우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지, 그리고 AI 투자의 수익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PC 시장 회복이 윈도우즈나 서피스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죠. 네, 정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클라우드와 AI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물론 투자 확대에 따른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쟁 심화 같은 고려할 점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혁신 역량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 왔죠.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완벽한 투자 대사는 없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보 탐구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분석한 정보 중 일부는 AI가 참조되었을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와 실제 정보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